자, 우리 오늘도 공포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산뜻하죠? 네, 분위기가 여기 홍대는 아무래도 또 오늘 불금이라서 밖에는 이제 파리피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는 또 무서운 얘기로 이 도깨비터에서 한번 귀신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저 똥촉인 갑자기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저 태윤 PD조차도 촉이 있어서, 아, 오늘은 꿈자리가 안 좋다, 오늘은 술을 안 마시겠다, 오늘 뭔가 꿈이 안 좋아서 오늘 일찍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촉이 있고, 또 우리가 아래서 깨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조상이 있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빙의가 됐다라는 게 결국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우리 조상도 귀신이잖아. 막 가위 눌리고 이상한 거는 느끼는데 나 조상 그런 건 안 믿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좀 더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덜 지켜주는, 되게 덜 지킴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죠 이건? 리액션을 R을 너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행동을 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R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갑자기 이러길래 왜 이렇게 됐어.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게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데? 라고 평소보다 좀 더 촉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사연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사연. 네. 이 사연 역시도 이 촉으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촉과 관련해서 아주 무서운 실화담입니다. 메일 제목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살려주신 나의 남미 생활. 오. 네.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름을 혜윤 씨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알게 돼서 제가 이 채널을 정주행하고 있고 구독자고요.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자기가 8년 전에 해외에서 겪었던 너무나도 무섭고 신기했던 일이 있어서 딱 이런 워딩을 썼어. 저를 살아있게 해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살아있게 해준. 네, 이런 사연이고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혜윤 씨가 어느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도 해외로 발령이 나서 약 3년 정도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 거주를 하게 됐었대요. 근데 이게 남미의 어떤 나라인지 또 뭘 다루는 회사인지를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신 그 나라가, 남미가 좀 아무래도 나라들이 조금 정세가 좀 불안정하고 또 위험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혜윤 씨도 그렇긴 했지만 천만다행히도 혜윤 씨가 머문 그 나라는 나름 관광지도 잘 형성이 돼 있고 또 나라 쪽에서 좀 부촌에 속하는 동네에서 지내게 됐대요. 그래서 이런 치안이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혜윤 씨가 지내던 곳은 주택 단지였는데 그 직원들이 또 되게 많았대요. 그 직원들이 그 단지에서 다 같이 살면서 마치 작은 이렇게 단지를 이루듯이 숙소처럼. 숙소처럼, 그러면서 기숙사 형태로 이렇게 따로따로는 살지만 숙소처럼 단지로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혜윤 씨가 거주하던 곳은 다른 여자 직원 3명과 함께 그 주택 단지의 그 입구 근처에서, 단지 입구 근처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여자 4명이 2층짜리 주택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집 형태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현관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과 부엌이 있고, 이 정면으로 방이 4개가 이렇게 나란히 주르륵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로 들어갔을 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방이 혜윤 씨 방이고, 근데 안에는 화장실이랑 그런 것도 다 따로 있었대요. 방 4개, 화장실도 있고 창문도 다 달려있고. 근데 혜윤 씨 방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관문 기준으로 열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방이었었는데, 방들이 다 똑같이 4개가 쭈루룩 있고 안에 화장실도 다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혜윤 씨 방만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집이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혜윤 씨 방에만 또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오, 제일 그럼 큰 방인 느낌. 방은 똑같은데 좀 안방 느낌인 거지, 좀 더. 그래서 방에는 자기는 화장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문이 하나,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까지 하나 더 있었던 거지. 그래서 혜윤 씨는 이 집에 살면서 다른 데 사는 직원들이 놀러 오면은 이제 테라스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분이 또 흡연자셔서 기가 막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왜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저를 왜 가르치시는 거죠? 흡연하시는 분들은 왜 자다가 일어나도 흡연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어나도 흡연을 하고 또 자기 직전에도 흡연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짜 거의 수시로 들락날락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2년간 살면서 거기에서 2년간 거주를 하시면서 그 베란다 문을 잠근 적도 없고 너무 좋은, 그분한테 너무 좋은 방이었네요. 그치. 왜냐면 계속 흡연하러 나갔다 왔다가 자다가 깼다가도 흡연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화장실이 환풍기가 없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환기를 위해서 그 화장실에도 창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 창문도 단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혜윤 씨의 생활 루틴은 되게 좋은 회사더라고요. 회사 일을 다 끝내고 퇴근을 하면은 일단 월요일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엔 회식을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도 회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중간이니까 또 회식을 또 하고요. 아, 회식을 위해 거의 가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이제 불금을 앞두니까 동료들과 파티를 또 하고 회식 아닌 또 회식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불금이니까 또 저녁 파티를 하고요. 토요일은 이제 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도 파티를 또 하고요. 모여서. 거의 에브리데이 파티데이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무조건 집에서 쉬었었다고 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죠. 일요일에는 그냥 계속 집에만 계셨대. 그러던 어느 날 2016년 3월경에 한국으로 휴가를 이분이 들어오게 되셨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고 장례를 치르고 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휴가를 다 쓰게 그렇게 되었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외할머니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친외할머니가 아니라 혜윤 씨의 아버지께서 재혼하신 새엄마의 어머니셨대요. 근데 혜윤 씨가 워낙 어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다 보니까 새엄마도 거의 진짜 친엄마. 어떻게 보면 거의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 같이 혜윤 씨를 돌봐줬고 할머니 역시 친손녀보다 더 친손녀처럼 혜윤 씨를 그냥 내 새끼처럼 이렇게 품어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혜윤 씨가 새엄마나 아빠한테 혼나거나 막 꾸중을 듣거나 하면은 항상 도피처처럼 할머니를 찾는 그런 와, 완전 기른 정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혜윤 씨를 따뜻하게 감싸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할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니까 휴가도 마침 끝이 났었고 혜윤 씨는 남미에 있는 그 지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로 지내는 그 2층 집에 도착한 게 대략 화요일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제 도착해서 짐 풀고 뭐 하고 좀 못다잔 잠도 자고 비행기에서 피곤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에 출근하고 뭐 목요일에 출근하고 금요일 출근하고 그냥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또 밀린 업무를 하느라 막 정신이 없었는데 토요일 저녁이 됐을 때 토요일 저녁에 이제 회사 동료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분이 오랜만에 한국에 갔다 왔으니까 한국에서 싸온 그런 음식들도 좀 나눠 먹고 또 술도 마시고 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도 할 겸 다 같이 밤늦게까지 또다시 술자리를 좀 가진 다음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싹 들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확 들기 시작하면서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춥지? 몸이 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혜윤 씨의 침대 대각선에 아래쪽으로 뭔가 어두운 형체 같은 게 있는데
그 형체 주변은 또 신기하게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알 수 없는 불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그런 어떠한 형체 같은 게 발 밑에 대각선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느낌이 순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결에 이제 저게 뭐지 하는 순간 몸은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형체는 보이는데 뭔가 소리는 들리거나 이러진 또 않았대요. 근데 그 와중에 온몸은 춥고 막 어는 듯한 느낌이 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알 수 없는 형체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렇게 지목하는 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 형체가 뭔가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렇게 지목하는 듯한.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형체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졌고 미친 듯이 돋던 소름도 싹 가라앉으면서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태어나서 거의 처음 눌려보는 가위였었대요.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던 거예요. 막 춥고 막 가위 눌리고 막 뭔가를 보고 했던 게. 그래서 이분이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한국에 있는 새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 나 방금 이런 걸 경험했는데 혹시 이게 가위에 눌린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혜윤 씨의 새어머니가 평소에도 워낙 촉도 좋으시고 또 옛날에는 막 귀신도 자주 보고 이러셨대요. 그리고 막 소리 같은 것도 들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물어봤는데 새어머니는 혜윤 씨의 말을 듣더니 가위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뭔가를 화장실 쪽을 가리켰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문단속을 잘하고 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윤 씨는 아까 얘기했잖아. 화장실 창문을 잠그고 잔 적이 그냥 거의 없다고 2년 동안 거의 없었는데 그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창문을 잠그고 또 베란다 문까지 잠그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좀 무섭고 아까 경험한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척이다가 너무 잠이 안 와갖고 이제 핸드폰을 막 이제 하면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어디선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 잔 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순식간에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큰 비명소리랑 함께 누가 막 도와달라고 막 어떤 여자가 막 소리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혜윤 씨가 순간 언 거야. 우리 뇌정지 온다잖아. 뇌정지가 와가지고 백지 상태가 돼갖고 막 허둥지둥 하는데 거실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자기가 딱 깬 거야. 그 뇌정지 상태에서. 그래갖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서둘러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혜윤 씨 바로 옆방 문이 잠겨 있고 그 비명 소리는 그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였대. 그러면서 비명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나머지 방을 쓰고 있던 여자 직원들이 뛰쳐나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옆방 문을 두드리고 막 열어라고 막 해도 문은 안 열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남자 직원도 없고 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일행들이 당황해서 남자 직원하고 막 경찰하고 전화를 해서 불렀는데 오는데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야. 그러는 동안 5분, 10분이 지난 동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고 안에서는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그런 상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자기 직원의 그러니까 같은 동료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막 다들 막 문을 부수려고도 시도를 하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라도 제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두 번째 방문이 열리더래. 그러면서 그 방을 쓰고 있던 여자 직원이 울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세 사람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성폭행. 거의 당하다시피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고 있다가 방마다 나 화장실 있다 했잖아.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봤더니 화장실 문 앞에 웬 남자가 떡하니 서 있었고 그 남자가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소리를 지른 거야. 제일 첫 번째 비명을.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문을 두드리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붙잡고 막 때리고 이런 소리였던 거야. 실갱이를 벌였구나. 근데 밖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여자들이 어쨌든 간에 막 문 두드리고 열려고 시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남자는 결국 그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그대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결국 경찰이 오고 이제 난리가 났대. 며칠이 안 돼서 그 해당 여직원은 더 이상 자기는 이곳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면서 한국으로 복귀했고, 한국으로 복귀한 뒤로도 정신과를 몇 년 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한 걸 전해 들었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바로 옆방이었던 혜윤 씨는 이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또 그 여직원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알 수 없는 그 화장실을 가리켰던 그 그림자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 방으로 들어오기가 제일 쉬웠대요. 왜냐면 테라스로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 창문으로 굳이 안 넘어도 되고 그냥 테라스 문만 열고 들어올 수 있었거든. 이 방으로 들어오기가 제일 쉬웠던 방이 이 첫 번째 방이다 보니까 혜윤 씨는 게다가 2년간 이 문을 단 한 번도 잠근 적이 없대. 이 테라스 문을 2년 동안 살면서. 따라서 그 범죄의 타겟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윤 씨가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보니까 그날 이후로 혜윤 씨는 모든 방문과 창문과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생활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 오한과 함께 발밑에 나타난 그 형체가 아마도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래.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엄청 예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정말 이 천만다행인 게 맞지만 고인분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고인분한테는 참 여러모로 안타까우면서도 무섭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형체가 어떻게 보면 할머니라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화장실을 가리키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게, 만약에 그분이 그냥 가위 눌렸네 하고 무시하고 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엄마한테 전화만 하고 뭐 엄마도 그래 가위 눌린 거야 그냥 자 이랬다면은 사실은 아마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가리키는 것만 없었어도 그냥 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꿈에 뭔가 신기한 꿈을 꿨다 정도지 문단속을 굳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가르쳐서 그치, 그냥 뭐 가위 눌렸다 혹은 뭐 외할머니 잠깐 오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었잖아. 그쵸. 사실. 근데 하필 그 형체가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듯한 그 모습이 딱 보이더래. 소름 계속 돋았어요. 네. 그래서 참 무서우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끔찍한 일이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이거를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 워딩을 어떤 걸 써야 될지 참 그렇네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형체를 보기 전에 겪었던 증상이 있었죠. 오한부터 시작해서 오한과 소름이잖아. 왜 그래서 우리 대화할 때 갑자기 대화가 끊기거나 싸해지면은 방금 귀신 지나갔다.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 어릴 때부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귀신이 나타났을 때 다양한 뭔가 어떠한 증상들이나 그런 전조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봐도 진짜 귀신이 다가왔을 때나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오한은 맞습니다. 네. 오한은 맞고요.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벨라 씨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 있었죠. 맞아. 그때 차에서 벨라 씨가 내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차를 카니발을 타고 앞좌석에 타고 이제 저는 중간 좌석에 타고 저희 엄마도 중간에 타고 벨라 씨 제일 뒤에 앉았어. 제일 뒤에가 왜 이렇게 넓게 돼 있잖아. 그래서 혼자 이제 막 이제 누웠다가 앉았다가 막 되게 자유롭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기도를 갔다 온다고 되게 장거리를 갔다 왔는데 안에 히터를 되게 빵빵하게 틀었었거든요. 날이 살짝 춥기도 했고 그래서 히터도 되게 따뜻하게 틀고 엉따까지 아마 다 틀어져 있을 거예요. 되게 따뜻하게. 근데
벨라 씨가 싹 잠에 든 거야. 그 순간. 딱 그 노곤하게 자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하니까. 근데 잠에 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왼편. 왼편에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 추위가 싹 느껴지기 시작하더래. 와, 그 따뜻한 차 안에 근데 진짜 팔만 신기하게 팔 여기 손끝부터 딱 어깨 머리 여기 귀까지 어디 싸늘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떠한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든 상태였고 근데 소름이 싹 끼치고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두 번 있었거든. 근데 첫 번째 얘기는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두 번째 얘기는 좀 무서운 얘기였어. 거기가 뭐였냐면은 내 첫 번째 얘기랑 지금 헷갈렸어. 벨라 씨가 이걸 두 번 경험했거든. 근데 맞아. 두 번 경험했는데 이 소리를 들은 게 첫 번째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는 좀 무서웠거든. 왜냐면 우리가 그때 기도터를 되게 깊은 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깊은 데가 진짜 깊은 데였거든요. 근데 기도터 안은 되게 좋은데 주변은 사실 귀신이 많아요. 왜냐면은 되게 깊숙한 산이잖아. 그래서 깊숙한 산이어가지고 기도를 되게 잘 끝내고 돌아왔는데 차에 딱 들어와갖고 그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내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저도 잠에 싹 들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이게 교통사고를 당한 건지 어떤 머리가 그냥 이렇게 산발이 된 여자애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걸 내가 봤어. 저도 이 얘기 처음 듣는데? 차 뒤에서. 그래갖고 내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요. 걔를 이거는 좀 어디까지 공개해도 될까? 걔를 어떻게 소멸을 시켰냐면은 내게 딱 보인 거야. 그래서 걔를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가 그 기도터가 굉장히 깊은 산속인데 거기가 물이 또 흘러요. 엄청 많은 물이. 그래서 내가 걔를 못 따라오게 하려고 이제 주문경을 외우면서 걔를 칼에다가요. 그 채로 거기에 있는 바위에다 꽂는 모습이 보이면서 걔가 냇가에서 그 물에 흘려가지고 검은 잿가루 같은 게 칼에 꽂혀 있는 상태로 물이 흐르니까 그 형태가 잿가루를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걸 내가 본 거야. 잠결에.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그때 벨라 씨 말 들었을 때 무서웠던 거야. 왜냐면은 내가 그걸 먼저 봤거든. 근데 여자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차를 따라오는 걸 뒤에서 봐가지고 잠탁스를 들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쟤는 따라오면 큰일 난다 해서 그거를 이 장군님이랑 신장님의 그런 경이 있어요. 또 그거를 하면서 걔를 그 기도터가 주변이 엄청 센 냇가가 흐르고 있어서 걔를 그대로 요 뒤에를 칼로 딱 꽂은 다음에 걔가 그 물에 흘러가게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우리 왜 흩날리듯이 물에 흩날리듯이 걔가 쫙 흘러가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이제 됐겠다 했는데 좀 있으니까 갑자기 벨라 씨가 혹시 안 추워요? 뭐 이랬었나? 소름 돋아 이랬었나? 아니면은 아니 제가 자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이러면서 근데 방금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야. 저는 이제 맨 뒤에 있으니까 혼자 이제 살짝 잠이 드는데 갑자기 엄청 추운 거여서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이러면서 히터가 아니라 이게 냉방을 잘못 내가 틀었나? 근데 다시 또 잠들었는데 갑자기 그럴 거면 그냥 죽어. 차라리 그냥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냥 죽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대체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잠결에 맨 앞에 있는 저의 일행의 목소리로 벨라 씨한테 귀에다가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죽어 이랬다는 거야. 지금도 저 소름 돋아. 그러니까 벨라 씨가 두 분이 뭔 대화를 하시길래 저런 대화가 나오지? 이러고 잠길에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귀신이 또 조금 있다가 칼로 써, 칼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언니랑 여행을 막 다니다 보니까 과몰입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분이서 뭔가 얘기를 하신 거고 내가 괜히 과몰입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아닌가 보다 이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언니랑 이제 둘이 집에 오는데 이 얘기를 꺼냈죠. 사실 아까 차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얘기 이런데 언니가 벨라 씨 그건 진짜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진짜 표정 굳어갖고 벨라 씨 그건 진짜예요. 내가 이런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여자를 봤거든. 딱 내려오는 길에 네. 차 뒤에서 그냥 어떤 게 입을 크게 벌 소리를 지르면서 차 속도랑 똑같이 뒤에서 막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야 네. 걔가. 그리고 내가 저 미쳤네. 저 어떻게 저런 게 붙었지? 내가 이래갖고 저거는 칼에다 묶어놔야겠다 해갖고 내가 걔를 그 과정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정색하면서 그건 진짜예요. 내 이 소리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줬던 게 이제 또 무서워하고 또 네. 과몰입을 더 할까봐 그래서 나는 그 맨 앞에 지인분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 언니였거든. 완전 그 언니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서 뭔가 얘기를 나누시는 뉘앙스가 뭐 그런 말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정도였거든요. 대박이지. 근데 또 있어. 또 들었어. 전에 우리 기도 갔을 때 그때 어디 갔었지? 태백산이었나? 어디였지? 태백산 갔을 때였나? 지리산인가? 고생 끝에 고생 그때 고생이다. 어디지? 태백산 태백산 갔는데 네. 그때도 잠에 싹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싹 추워지면서 소리가 들리면서 고생 끝에 고생이다. 이랬다는 거야. 그때는 화진선녀가 앞에 있었어요. 앞좌석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졸고 있는데 뒷좌석에 있었는데 네. 진짜 귀 옆에다 하는 소리로 고생 끝에 고생이다 이러는 거였어요. 왜 고생 끝에 고생이지? 화진선녀 목소리로 어. 귀 옆에다 대고 근데 제가 바로 깨서 그날은 바로 깨서 방금 고생 끝에 고생이라고 하셨어요? 맞아. 바로 깨가지고 뒷좌석에서 나랑 라윤이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있었거든. 네. 나는 운전하고 있었고 라윤이는 옆에 지 핸드폰 하고 있었거든. 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걔 뒷좌석에서 방금 라윤아 너 방금 고생 끝에 고생이라고 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라윤이가 언니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방금 내 옆에다 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내가 뭔 소리예요? 이랬더니 이상하다. 방금 누가 엄청 크게 내 귀 바로 옆에다 댄 듯이 엄청 큰 소리로 라윤이 너 목소리였는데 이제 이런 거야. 근데 그때도 누가 고생 끝에 고생이다 이런. 근데 그 말이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웃기잖아. 거의 산 넘어 산이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거 가지고도 맨날 뭐 할 때마다 벨라 씨가 뭘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할 때마다 고생 끝에 고생이다. 내가 이거를 이제 장난을 쳤거든. 근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거는 너무 심한 거야. 신기했어요. 이번 거는 근데 이번 거 또 더 신기했던 건 그날은 심지어 저는 이제 일반인으로 그냥 따라간 거니까 언니랑 그 지인분님이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고 계실 때 저는 어머니랑 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냥 물이 좋다 막 이러면서 놀고 있었고 그 근처에도 그때 하실 때는 안 갔거든요. 기도를 하실 때. 기도할 때는 근처에 못 오겠었거든. 거기가 되게 너무 세고 근데 그렇긴 해요. 주변이 다 세요. 그리고 주변에는 거기가 너무 산속 깊이라서 귀신들이 많아. 근데 이런 식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나도 얼핏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뭐 자녀를 기도에 데리고 갔다가 그 자녀가 뭐 이렇게 따라오는 게 느껴갖고 뭐 뒤돌아보지만 빨리 가자면서 그렇게 해서 갔다. 이거는 조금 이 얘기에서 좀 더 살이 더해진? 살이 살짝 MSG가 좀 더해진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무당이 그냥 가는 중간에 뒤에 귀신이 있으니까 따라오고 있다 이 느낌을 근데 이제 뭔가 집중을 한다거나 했을 때 뭐가 따라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뒤에 뭐가 붙었으니까 뒤돌아보지만 빨리 가자 이런 거는 모르겠어. 그분은 경험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나도 얼핏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반인한테는 나는 이제 봤으니까 바로 걔를 묶어두려고 했던 건데 시간차가 사실은 길진 않잖아. 비슷한 시간차로 네. 왔거든. 그러니까 벨라 씨는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따라오려고 한 거지 걔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칼 이랬던 거 너무 웃기지 않아? 그리고 뉘앙스가 너무 맞잖아요. 언니가 본 거랑 맞아. 내가 들은 거랑. 그리고 그 소름이 진짜 난생 처음 그 느낄 정도의 차가운 소름이었어요. 그냥 얘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얼음을 갖다 댄 느낌일 거예요. 맞아요. 그냥 쓱 올라온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얼음 팍. 여기가 다 전체가. 맞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나는 냉동실 문 발로 열어서 제 팔에 있는 기분 그런? 그래서 진짜 귀신을 보면은 그런 소름을 느끼는 게 맞고요. 그때 뭐가 하나 세게 여자애고 젊은 애였어. 애가 사고로 간 건지 엄청 험하게 따라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좀 놀랬었거든. 그랬었는데 저희 엄마도 그래서 기도를 가끔 따라가거나 하면은 뭔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순간 소름이 옆에 쫙 돋는데
그러면은 내 시선은 이쪽에 가 있는데 옆에 눈으로 뭔가가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딱 돌아보면 없대. 응. 근데 소름이 쫙 든대. 어우, 나 무뎌서 참 다행이야. 근데 무딘 거 치고는 되게 자주 듣지 않아? 그렇네요. 아니 오늘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네. 머리를 잘랐는데 거기 원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원장님이 이제 날 머리 잘라줘서 아 누구랑 같이 왔냐 해서 저기 일행이다 이랬더니 아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이러길래 아니, 눈도 안 마주치죠? 뭐야 일반인이야 이랬더니 과몰이. 뭔지 알지? 재밌다. 저도 특정 직업군 가진 분 옆에 있으면은 저도 왜 변호사 친구 옆에 있으면 그럼 같은 아니요 저는 전혀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웃음이 시름시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렇잖아. 딱 눈이 그렇더만 이러길래 쟤 일반인이야. 이랬더니 아 그래? 이러면서 이제 커트를 또 해줬죠. 저희 소름 얘기를 했는데 사연이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